네, 현재 양시장의 좀 장중 저점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분위기 서서히 좀 바꿔놓으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 갖겠습니다.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작전명부터 알려주세요. 오늘 작전명 조급함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요즘에 작전명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나와요. 어제 저희 김경호 운영역하고 함께 했는데 기다려라 그러더니 조급함. 조급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조급함이라는 거는 참 뭐 말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벌써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모든 동향들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많이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만은.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조급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벌써 수년 동안 지금 조정 장세, 박스권 장세, 가두리 장세에서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이제 지표라든가 주변 여건들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샴페인을 좀 터뜨리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뭐 정책 기대감 때문에 지수 오르고 뭐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경기 회복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살펴볼 만한 체크 포인트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오늘의 포인트는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가 반등, 중국 경기, 인플레, 저항선입니다. 첫 번째로 유가의 흐름 좀 어느 정도 진정됐다, 하락 흐름 좀 멈췄다 네. 이런 분석들 많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작전 타임 통해서 이제 전체적 장세가 바닥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유가 이제 원자재 가격 반등 이제 바닥 가능성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유가하고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반등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는 대표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경기 회복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유가가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펙 산유국이라든가 비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한 유가 이제 진정이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강세를 보인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가 다소 이제 성장에서 멈추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약세로 전환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죠. 굉장히 원자재 쪽으로 매기가 쏠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최근에 유가 반등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반등세는 이러한 어떤 자산들의 자금의 이동 현상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지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로는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 반등을 보고서 경기 회복을 논하는 것은 아직은 좀 급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중국 경기 부진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어제 나왔던 지표 때문에 간밤에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 함께 좀 몰매를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경기 회복을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회복을 본다고 한다면은 중국 경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지금 이제 중국은 전 세계적인 전 세계 공장에서 일단 이제 소비 국가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중국 경기가 지금처럼 부진하고 특히나 이제 2월 달 수출이 전년 동기에도 무려 25%까지 감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쇼킹한 그런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제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좋아지지 않는 한은 아직은 경기 회복을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 경기에 살아나야 되고요. 지금처럼 경제 지표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상태, 또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놔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충분하게 많이 빠졌고 바닥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역시 경기 경착륙으로만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시되 아직은 조급하지 말자라는 거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짧게 보면 오히려 여긴 것 같아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경기가 점차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좀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반대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는 이제 경기에 약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어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조정폭이 적었고 중국 증시도 장중에 밀렸다가 많이 땡겨놨죠.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래도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긴 해도 최근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이 중국이 그동안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자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또 원재료가 유가도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작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지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살아있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바닥을 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경제 지표가 나빠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 정도는 가지셔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인플레였는데요. 어느 나라의 인플레를 지금 미국이죠. 염두에 두신 거죠? 예. 네.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 얘기가 살짝 나옵니다. 그동안은 증권시장 보시면서 미국 증시 보시면서 뭐 금리 인상 얘기만 나왔지 인플레 얘기는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라는 단어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것이 또 이제 지수 상방을 또 제한하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의 또 증시가 바닥을 논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방을 또 제한하는 그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뭐 지수의 급등이라든가 대세 상승이라든가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하기는 또 특히나 증권시장의 상방을 열어놓기에는 아직은 좀 조급한 그런 어떤 지표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왔는데 바닥권에 좀 올랐는데 이 부분이 상단은 좀 제한될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항선입니다. 좀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기술적으로 하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주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장기간에 걸쳐서 2050선에서 작년 횡보세를 기록했고 작년 2015년에 이제 2189포인트 고점 찍고 최근에 밀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이제 하락 추세대의 저항선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제 그 빨간 선을 중심으로 이제 상방에 이제 그 1950선을 중심으로 추세가 뚫어줘야 되고요. 1950에서 2000선 위에까지는 충분히 올라선 상태에서 거기서 하방 경직을 보여줘야 이 시장 자체가 추세 반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항선에 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지 내지는 뚫고 가서 옆으로 길지 내지는 더 뚫고 갈지는 봐야 되고요. 현재 그만큼 시장은 굉장히 기로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1850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부분들 장기적인 지지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역시 뭐 지금 장세는 뭐 대세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은 좀 시간을 가지고 보자라는 거,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 없는 박스권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그겁니다. 이제 경기가 살아나느냐 아니면은 경기가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종목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경기 민감주 봐야 되겠죠. 경기 민감주 대형주 뭐 조선주부터 해가지고 뭐 철강주 뭐 다 경기 민감주 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대형주들이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기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랐던 경기 민감주 단기간에 올랐던 대형주들은 저는 한 차례 정도 물량을 좀 줄여 나가셔도 괜찮을 걸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철강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철강주부터 해가지고 화학주라든가 정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정도는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좋을 거로 보고 있고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저는 이제 지수가 답보 상태를 좀 보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소외됐던 종목 중심의 어떤 그 소외됐던 중심의 이제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매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군들 보게 되면 오늘 뭐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이제 조선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들 있죠.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그 환율 때문에 많이 밀렸었는데 그런 소외됐던 종목 중심의 어떤 순환 장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라든가 내지는 이제 항공주처럼 조정 단기 바닥을 잠깐 오르고 나서 눌림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어떤 순환매 차원의 단기 반등을 한번 노리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중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종목군들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요 변함이 없는데 여전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OLED 관련주들과 함께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투자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반등세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케이스텍이라든가 일본 이제 뭐 반도체 장비주들 반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좀 보시기 바라고 또 레노버 같은 그 VR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좀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레드로버 말씀. 예, 그렇죠. 레드로바. 네. 예,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VR 관련주들 계속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도 오늘 뭐 반등 좀 나옵니다. 반등이 아직 강하지는 않죠. 종목들이 그 재료가 바이오 제약주들은 종목별로 재료가 다 있습니다. 예지간한 종목들은 그러니까 부실한 종목들 말고 이제 큰 종목들은 신약이라든가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길목을 잡고는 한번 기다리는 전략은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아직까지는 관심을 갖고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조급함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섣부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좀 금물이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대형주 현금화하시고요. 소외주 쪽 단기 매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만한 쪽 반도체, VR, 바이오, 전기차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저희가 이 바벨 전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어제만 하더라도 자본재 가다가 오늘은 또 소비재 가다가 이렇게 바뀌는 장세 속에서 이 바벨 전략을 취하셨다면은 크게 소외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은요, 다양한 투자에 대한 조언이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